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 전달해 드리는 세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증여세가 얼마 나올까요? 라고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셀프 계산기를 제작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셀프 계산기는 엑셀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댓글에다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증여세 이제 쉽게 계산은 할 수는 있지만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몇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증여세 계산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때 계산기를 조금 더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증여세 계산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계산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 꾹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이제는 쉽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증여공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증여공제는 최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단위로 다시 리셋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자녀에게 내가 증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의 증여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 번 증여하고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10년 이후에 다시 5천만 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에 10년 이후면 2033년도가 되겠죠. 이때 다시 증여공제가 5천만 원이 생기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공제가 계속 누적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최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단위로 계속 리셋되는 형태로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증여받는 사람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최대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랑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일단 일부 증여를 하셔가지고 자, 분산을 하는 겁니다. 명의 분산을 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좀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안들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성년 자녀의 경우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2천만 원. 자, 그러면 미성년자였다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로 리셋이 된다라고 해요. 그럼 자녀가 19세 이때에 2천만 원을 증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녀가 만 20세가 돼서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되면 증여공제가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19세에 받은 2천만 원과 20세에 또 5천만 원을 둘 다 적용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단위로 일단은 2천, 5천이기 때문에 자, 19세에 2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2천만 원은 언제 다시 생기냐면 2023년 기준이다라고 하면 2033년에 다시 2천만 원이 생기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성년이 됐는데 토탈 5천인데 10년 동안 5천인데 이미 작년에 2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여할 수 있는 증여공제는 5천이 아니라 3천만 원이 되는 구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계 존속의 경우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받는 사람에 따라서 증여공제의 크기는 다르고요. 그다음에 10년 단위로 계속 리셋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증여세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증여세율은 상속증여세율이라고 해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 가장 낮은 세율이고요. 그다음에 1억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 그다음에 5억 초과 10억 이하일 경우에는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그다음에 30억 원이 초과된다. 이때는 무려 증여세율이 50%나 적용이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은 가장 낮은 게 6%, 가장 많은 게 45%의 세율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속증여세율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최고 50%까지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증여받은 것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한 그 값을 의미를 합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세부적인 계산 내용을 보게 되면 과세 표준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 계산 구조 내용이 많아서 조금 복잡하시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증여받은 재산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0년 동안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합산돼서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되냐? 바로 기납부세액에서 빼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서 합산이 되냐면 바로 동일인 기준입니다. 동일인. 자, 그러면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부모님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조부모님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아버지에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10년 이내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만약에 할아버지에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10년 이내에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돼서 과세되고,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에서 빼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세대 생략 할증이라고 해서요,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그쪽에다가 30%나 할증 과세를 합니다. 자, 이때는 곱하기 1.3. 그래서 자,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빼줍니다. 발생한 채무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을 증여했었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대출금, 이러한 것들을 떠안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 그래서 이때 발생되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빼주기 때문에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떠넘긴 부담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한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는 틀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담부 증여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다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계산 구조에서는 채무는 빼줍니다. 그래서 과세가액이 계산이 되고요. 자, 증여공제는 차감을 해줍니다. 좀 전에 배운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공제 받은 것 마찬가지로 합산해서 증여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여기 동일인, 여기도 동일인. 그러니까 10년 동안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거 합산, 그동안 증여공제 받은 게 있으면 합산해서 증여공제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는 빼준다라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하면 과세 표준 계산이 되고요. 세율은 가장 낮은 게 10%, 가장 높은 게 50%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산출세 계산되고요.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세대생략 할증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합산 증여재산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에서 빼준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금은 3%의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곱하기 0.97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신고세액 공제까지 적용한 실제로 납부해야 될 증여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 계산 과정을 고스란히 증여세 셀프 계산기에 옮겨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입력할 것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만 입력하면 되고요. 아래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적용하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지 않게 증여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 결혼자금 증여는 아직 확정안은 아닙니다. 개정안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2월쯤에 다시 명확하게 확정될 것 같고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성년 자녀에게는 원래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했는데 결혼자금을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하면 1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추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5천만 원과 1억 원이 합산돼서 토탈 1억 5천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변동이 되거나 아니면 확정안이 발표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증여세 어떻게 적용하는지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결혼자금 증여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개정안이다.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명확하게 언제 증여했을 때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데 아직까지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냥 개정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증여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엑셀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란은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자, 올해 증여재산, 10년 이내 증여재산, 채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셀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잠궈놨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증여받을 사람입니다. 증여받을 사람이 자녀이면 자녀, 배우자면 배우자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지 증여공제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자녀에게 증여한다라고 하면 자녀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증여한다. 만약에 뭐 5억 원을 증여한다.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원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가액 5억 원에다가 채무 아무것도 없고 증여공제 5천만 원 적용돼서 과세표준이 4억 5천. 세율 적용했더니 산출세액은 8천만 원 계산됐고요. 신고세까지 적용했더니 7,700만 원이 무려 세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세금이. 아니면 뭐 3억 원이다.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3,880만 원이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이내 만약에 증여한 게 있었다 이러면 1억 원을 증여받았다 이러면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입력하시면 계산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채무액이 존재한다.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만약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습니다.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죠? 그 다음에 10년 이내는 받은 게 없고 그 안에 보증금이 3억 원 있다.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입력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니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만, 이 부분 있죠. 요 칸들만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쉽게 증여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활용하시면 쉽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옆에 보게 되면 필요한 자료들을 조금 더 넣어 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증여공제는 일단은 그 자녀 결혼 자금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업데이트 버전을 하나 더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증여공제까지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확정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상속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복잡한 증여세도 이렇게 빈칸만 몇 개 채우게 되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하게 되면 일단 증여공제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손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세대 생략 이용 가산되는 부분 있죠. 30%가 가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자녀에게 혹시라도 증여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대 생략 가산이 30%가 늘어나는 구조로 계산이 된다라는 사실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납부할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아래 칸에 차감 납부세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증여세 계산기 활용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증여세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혼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안이 발표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계산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